시간 동안 입으로, 책으로 전해져온 한의학. 역사와 함께해온 전통의 약들은 신뢰의 결정체로 우리와 함께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이 현대와 만나면서 변신을 거듭하게 되죠. 지금은 글로벌 시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세계 시장에서 한의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해발 590m에 자리한 아주 특별한 장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드볼트인데요. 일명 종자금고입니다. 야생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종자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곳입니다. 지하 46m, 강화 콘크리트에 진도 6.9에도 견딜 수 있는 설계까지. 이 안전한 저장고에서 종자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도 2018년부터 토종 한약자원 종자를 매년 기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곳에 맡긴 한약자원 종자 수가 550여 점입니다. 좋은 한약은 좋은 원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한약에 대한 종자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한약 산업이 출발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고유 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를 인정을 하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의가 되면서 전 세계의 종자 전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종자를 보관해두는 것 말고 우리 한약 자원을 보호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의 결과를 신안 비금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약재 종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현장입니다. 한약 산업에서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천연물 소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 한약 자원들 중에서 특히나 해당화 같은 경우는 꽃봉오리를 이용한 생리활성 물질 발굴, 그다음에 효능 연구 이런 쪽을 좀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해당화 자원을 이쪽 신안 쪽에 보급하고 향후에 기술 이전을 한 다음에 대략적인 계약 재배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설치된 데이터 로고로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는데요. 2주에 한 번씩 데이터로 통계를 냅니다. 약초가 자라는 환경을 세밀하게 체크하는 것이죠. 가장 적정한 환경과 조건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약초의 생육 상태를 기록하고 성분 함량을 분석하는 과정도 필수입니다. 저희가 동일한 날짜에 파종한 식물을 좀 신안하고 장에 동대에다 심어놨기 때문에 생육에도 지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성분 분석을 했을 때 좀 유해 성분이 들어있다, 그리고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은 최종에는 이제 신약 개발이나 그런 산업화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이나 연구를 위해서 천연약재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셈이죠.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해내는 약재는 종자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약 600여 종의 자원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약재들을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품종별 300여 종의 토종 자원을 늘리는 과정을 통해 종자 보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자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 바로 재배 농가가 종자를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직접 증식해낸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고 재배하는 과정까지 돕게 됩니다. 이렇게 측정이 끝난 종자들은 종자 발화율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종자 발화율이 80% 이상인 그런 종자만 선별해서 저희가 한약재 재배 농가에게 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증된 종자를 보급받아서 재배하는 것은 농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기존 그 전분 심은 것은 우리가 심자마자 꽃대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뿌리가 잘 비대가 안 된 요 제대라고 이 꽃대 제거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플로그묘 같은 경우는 꽃대가 안 올라와요. 수확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꽃대 따는 작업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노동력 절감이 되죠. 저희가 10개 품목에서 시작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35종 정도로 그 한약재 품목 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까다로운 약재를 재배하는 농가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의학에도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재배법을 표준화하는 것인데요.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약용식물을 직접 재배하면서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약재는 일반 합성약과 달리 그 성분에 대해서는 재배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표 물질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배를 어떤 조건에 어떤 상황에서 재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분에 따라서 편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약재에 대한 재배에 대한 표준화, 이것이 곧 한약재에 대한 표준화와 신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과 농장들에서 재배한 약재들은 종류별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약재는 저희가 토종자원 사업에서 재배했던 자원들입니다. 품질림 센터를 통해서 품질 검사를 지내고 바로 GMP 센터로 이송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한약 제재 개발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약재는 유통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품질 인증 검사입니다. 연구에 사용될 약재도 예외는 없는데요. 임상 시험용으로 개발 과정을 거치기 전에 엄격한 품질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위해 물질 검사와 잔류농약 검사, 그리고 미생물 오염도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 검증을 받게 됩니다. 한약재는 매일매일 먹는 식품하고 좀 다르게 뭐 병을 치료를 하거나 예방 차원에서 그걸 먹기 때문에 의약품용으로 수입되는 약재들의 관리는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품질 검증 절차가 일반적인 마트에서 사 먹는 것들하고 다르게 그 절차가 되게 까다롭게 되어져 있어서 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안정성은 확보된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마친 약재 재료들은 이곳에서 한약 제조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대형 약탕기에 한약재를 넣고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품질인증센터에서 품질이 인증된 한약재를 가지고 추출은 보통 한 3시간, 온도는 한 100도실에서 이제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추출액은 발포 농축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2-3시간 정도 거품을 내는 원리를 이용해서 수분을 증발시키는데요. 그 후 건조 과정을 거쳐 가루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타정실에서 비로소 약의 완성된 형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알약이 완성되고도 검증 실험을 통해 마지막까지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시도를 통해 다양한 제형의 한약 제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복용과 휴대가 간편한 제형으로 말이죠. 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약 제재가 늘어나면서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약 제재에 대한 소비도 꾸준히 늘고 있죠. 한약 제재와 그 한약 탕제의 그 차별성은 무엇보다도 이제 복용의 편리성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한약 제의 장점은 약효가 표준화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한약보다는
아무래도 생산 단가가 낮기 때문에 가격 경쟁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소재은행은 한약재의 천연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약용식물들의 단일 성분들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곳에 저장되고 있죠. 천연목 물질은행에는 1,500여 종의 단일 화합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질이 500여 종 정도 되고요.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물질이 1,000여 종 정도 됩니다. 한의학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확보를 하고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천연물질은 새로운 의약품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큰 존재 이유를 갖게 됩니다. 전 세계 천연물 의약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 한의학 소재는 만성 난치 질환을 치료할 한의학 신약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미래의학의 새로운 치료 영역 중에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국가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한의학 소재를 보유하느냐가 국가의 자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삼의 추출물로 탄생시킨 컴파운드 K를 주목할 만한데요. 컴파운드 K는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RB1이라는 물질에서 전환이 되는데, 진세노사이드 RB1은 사람이 섭취했을 때 흡수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비를 못하고 소변으로 배설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RB1이 컴파운드 K로 전환이 돼서 섭취를 하게 되면은 흡수량이 증가돼서 효능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효소나 미생물을 직접 이용해서 생물 전환을 통해 얻게 되는 컴파운드 K. 이를 통해 향후 컴파운드 K의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컴파운드 K의 활약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한의학의 산업화는 한의학 자원, 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 한약 처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표준화함으로써 근거 중심 한의학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이 전통의학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과학화와 표준화 문제입니다. 이에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인들이 어떤 특정한 의료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일종의 가이드가 되겠는데요. 이런 가이드는 결국은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안전한 진료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의료비의 절감이라든지 어떤 국가 발전에도 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모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은 표준화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올해까지 30개의 질환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요. 세계와의 지속적인 교류 또한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류를 통한 한의학의 전파는 한국 한의학의 미래를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그 미국,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의학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의학 육성 계획도 지금 3차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고 내년에는 제 4차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다가 한의학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R&D 투자를 더욱 늘리고 또 우수 한약재를 유통시키고 새로운 신약 개발, 치료 기술하는 부분들을 담아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연 의약품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시대가 원하는 천연약재의 변신. 천연물에서 찾아야 할 우리 한의학의 미래.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산업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한국의 한의학이 의학을 뛰어넘어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산업으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한국한의학진흥원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